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그 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많이 그 개미들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서 그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이제 240조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중에 90% 200조 정도로 이제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업종인데요. 최근에 이제 장이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요 데이터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기업 실적 리뷰, 빅테크 기업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보시면은 일단 그 반도체 얘기를 하려면 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TSMC라는 그 거대 그 기업이 있는데 그 대만 쪽에 이제 IT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은 반도체 호황이 뭐 세트의 부진으로 이제 이제 세트 부진 요쪽으로 이제 이제 요약이 되는데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 됐는데 세트 쪽 이제 만드는 이제 부품이 만들어 나가는 것들로 이제 부진이 됐다는 걸 요약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세트와 반도체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호황인데 세트 쪽은 부진하다.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 이런 것들을 근데 지속되기는 어려운데 사실 결국은 신규 수요가 결국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때문에 이제 어떤 수요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외에 다른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재고가 증가하면서 뭐 쉽게 말하는 빅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만 쪽이 이제 그 TSMC라는 거대 기업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매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는 반도체는 조금 팔리기 시작했는데 세트 쪽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그런 쪽은 매출이 좀 부진한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세트가 안 팔리니까 반도체도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반도체 호황이 있었던 부분은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지 실제로는 완전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해외 쪽에서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 좀 부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기대했던 슈퍼 사이클 이런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슈퍼 사이클은 없었고 재고 조정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만큼 또 재고 조정 사이클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재고 조정의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고 미중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 부분 때문에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재고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깊지는 않고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뭐 슈퍼 사이클이 오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재고 조정 사이클이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이미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삼성전자 많이 못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2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한 22조 정도 팔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죠. 22조 팔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6조 가까이 주식을 팔았는데 뭐 주식을 예측한다는 게 뭐 사실은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이 정도 수준을 감안하면은 글쎄요 뭐 큰 매물들은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급한 매물들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는 좀 잔매물들 작은 매물들이 나오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외국인 매도세는 좀 주춤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조정 사이클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조정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깊진 않고 가볍게 마일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 원대 초중반, 하이닉스 9만 원대 후반 수준이면은 이제 주가가 거의 바텀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주가 급락이 일단은 이제 먼저 주가가 반영이 됐겠죠. 그 디램 가격에 대해서 저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진행할 내용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서머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만 쪽 요거 이제 그 미스매치 부분 그 세트하고 반도체 호황 요거는 이제 재고 때문인데 그 재고 조정이 또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재고 조정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도 미중 갈등적인 부분이 크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거의 그 바닥에 왔다는 거 요거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뭐 구체적인 부분 들어가고 스마트폰 수요, PC와 마찬가지로 1분기를 피크로 이제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뭐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컨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체 수요가 있었는데 2021년은 이제 그 5년 만에 성장이 예상이 됐고 그 두 자릿수 이상 예상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실제로 근데 일부 부품 쪽이 이제 공급 부족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게 선진국에만 보급이 되고 나머지 그 중진국 이하로는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장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이 아니라 중진국 그 동남아 쪽에 많이 있죠.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못 맞고 그러면서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좀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보면은 선진국이 너무 쪽으로 백신이 집중이 되니까 그 나중에 인도나 베트남 아니면은 뭐 그 동남아시아 쪽에 이런 나라들이 백신을 많이 못 맞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질 거라 이런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근데 이것도 최근에 보시면은 뭐 단기적인 현상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를 피크로 해서 어떤 언택트 문화로 인해서 올라갔던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서버 수요도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 하반기 회복이 기대되나 아주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들이 그 보시면은 하반기 데이터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1년 하반기부터는 서버 투자 증가율이 다시 한 자릿수에서 이제 10%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이게 2017년, 18년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비하면은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강도가 크지는 않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 사이클이 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일단 두 자릿수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IT 서비스 업체들이 부품 재고 확보 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 가격 불문 물량 확보에 나서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 변동폭은 슈퍼사이클 당시에 비해서는 만만한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슈퍼사이클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일드하게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서버 수요가 뭐 지금 이제 하반기 회복이 기대되지만은 뭐 아주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두 자릿수 정도는 상정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디램 현물 가격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데 최근 한 달 동안 20% 정도 빠졌습니다. 디램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물론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코멘트와 전망 예외 없이 뭐 긍정적이긴 한데 메모리 수요는 견조하고 재고 레벨은 너무 낮아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고 사이클이 깊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매출들이 조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빠졌고 근데 이제 미스매치가 의미하는 게 서플라이 체인 어디선가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고 이는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백신이 선진국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동남아 쪽이나 이쪽 주로 공장들이 있는 쪽에서 백신이 보급이 많이 안 됐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여기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디램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닌가. 서플라이 체인 어디선가가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디램 현물 가격의 기울기가 다시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고정 가격 대비해서 현물 가격 프리미엄도 이제 약간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급해지고 있는 모양인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분기 또 내년 1분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내년 쪽에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뭐 PC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서버 수요 같은 경우가 재고 사이클이 좀 깊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에 가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 때문에 두 자릿수 정도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물 가격 하락세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백신 거부이 더 원활하게 되고 뭐 중진국 이하로 보급이 된다 그러면은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현물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쌓였던 재고가 풀리게 된다면은 그 현상도 자연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스매치 아까 말씀드렸죠.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긴 현상인데 어디선가 재고가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재고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만약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해외 실적들을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좋았는데 한 2% 부족하다 가이던스에서 하나씩 보시면은 TSMC 대만 기업이죠. 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 그 시스템 반도체 그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 셰어에서 거의 2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뭐 그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는 2배 이상 큽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거기서 MC가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두에 대만의 어떤 IT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보면 매출은 좋은데 마진은 기대 이하.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돈이.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인텔 1분기를 피크로 4분기까지 매출이 감소했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한 5% 정도 빠졌다.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유명한 기업이죠. 3분기 매출이 2분기 수준이고 최근 반도체 주문이 실제 수요 이상으로 여기는 더블 부킹이 가미되어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 실제 수요보다 좀 많이 주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역시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실적은 좋았는데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들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이저 기업들 나오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실적은 좋았는데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2020년 하반기 그때 이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성장주 쪽에서 특히 수혜를 많이 받던 기업들입니다. 특히 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이런 기업들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요. 그럼으로써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었죠. 그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TSMC 말씀을 드렸는데 TSMC가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반도체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많습니다.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그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많은데 TSMC의 수요가 그래서 많이 늘어났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1분기를 기점으로 좀 줄어들면서 실적들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예.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실적은 좋았지만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애플 9분기 매출도 2자릿수 증가했는데 6월 분기 대비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온라인 성장률의 둔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온라인 쪽이 좀 줄어들고 있죠. 왜냐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베스트바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이 보급되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중간값은 2분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페이스북 하반기 성장 속도가 현저히 둔화될 것 같다. 다 이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해외 주역들의 하반기 가이던스 종합해보면 하반기 수요 및 소비에 대한 기대감의 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생각보다 기대가 높았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기대가 워낙 높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에 언택트 문화 때문에 이제 그 IT 쪽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언택트 문화 관련된 성장주와 관련된 그 섹터 쪽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기억만 하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는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5G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에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작년에 하반기에. 그러면서 이제 TSMC 주가도 올라갔을 거고 실적도 좋아졌을 거고 근데 그게 들어가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1분기 작년 하반기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언택트 문화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해외 쪽에서 이제 그 백신도 많이 맞고 선진국에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 성장주 그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말씀드렸죠. 빅테크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캐파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빅테크 5의 이제 영업이익 총액이 이제 826억 달러로 전년 비해서 85% 전분기도 2% 정도 증가했죠. 그 다음에 애플 240억 달러로 3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 애플이 알파핏이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194억 달러로 2위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190억 달러 알파핏이 영업이익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선 건 4년 만에 처음이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업체들 대부분은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기본으로 추정해보면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700억 달러 중후반대로 2분기 대비 감소할 것 같다.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1분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년비 증가율이 1, 2분기 80% 이상에서 3분기에는 30%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4분기에는 한 자릿수 증가율까지 둔화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빅테크들의 케이퍼가 증가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둔화되고 있겠지만은 그 증가폭이 시장 수준 기대에 이를지는 다소 불확실하다. 이제 하반기에는 내년을 내다보고 이제 그 어떤 그 캐파라든지 이런 거 늘릴 가능성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둔화되긴 하겠지만 그 둔화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삼성전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삼성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궁금하실 텐데, 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 보실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그 변곡점에 왔습니다. 요 라인이 깨지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겠죠. 월봉 보시면은, 네, 월봉은 아직 조금 이제 깨지고 내려가서 요 밑에 선 보이시죠? 여기가 얼마냐면 이제 한 6만 6천 원대, 7만 원 언더인데, 글쎄요.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내려갈지는 않을 것 같고, 하단을 잠깐 깨더라도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찍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닿았거든요. 지금 닿았고 이평선들이 거의 좀 모이고 있습니다. 7만 6, 7천 원대 모이고 있는데 여기는 6만 원대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약간씩 이제 그 터지고 있으면서 약간 받아가는 물량들이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셔도 여기 지금 급락을 했었죠. 요번에 이제 8월 중순 때 이제 장이 이제 폭락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바닥 메리트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요게 이제 바닥을 더 앞당긴 거죠. 바닥을 더 앞당기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가 한번 터졌죠. 거래가 없다가 물량을 받아간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기관이 좀 사고 있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엄청나게 팔았죠. 1300만 주, 2200만 주, 3000만 주씩 팔다가 지금 100만 주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죠. 좀 약해지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거를 기관이 받아가고 있죠. 기관이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팔다가 기관도 팔았었는데 받아가는 물량이 나오고, 수급도 좀 호전되는 모습이고,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와서 뭐 쭉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바다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2010년 이전에 삼성전자 주가 실적 방향성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펀더멘트랑 같이 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익 감소 구간에서는 주가가 거의 하락을 했고,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에 선행한다는 지금을 생각하는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 이게 상당히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분기 말과 실적 발표 이을 차를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가 고점은 오히려 실적 고점과 비슷하거나 또는 실적 고점을 확인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확인하고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예. 그만큼 삼성전자는 뭐라 그래야 되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철저하게 수치에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13년 이후에 주가 고점이 실제의 고점을 아주 큰 차이로 선행하는 경우에 두드러지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와 실적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더니 삼성 반도체 주식을 사라는 주장은 좀 공허하게 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보다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예상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 가능한 가능성이 나타났다. 2014년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부터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대부분 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2014년 스마트폰 2010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다. 애플 쪽에서 먼저. 근데 2014년부터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스마트폰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좀 주가와 어떤 그 실적가의 어떤 그 고점과 실적 그 주가와의 차이가 조금씩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6개월 정도보다는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년 컨센서스 기준 2년 전에 2019년에 이제 성장을 비교할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1%, 코스피 영업이익은 69%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삼성전자 이제 그 28조 정도 되고, 근데 53조까지 늘어났었죠. 코스피는 136조에서 232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 2019년 말 주가 대비 삼성전자 그 8월 13일 종가는 33% 높은 수준인 반면에 코스피는 44% 올랐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0% 늘어나고 코스피 영업이익이 70% 정도 늘어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33% 높은 수준인 반면에 코스피는 44% 정도다. 그러니까 역대급 순매도로 인해 주가가 단기 급락하면서 가물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다운턴, 메모리가 이제 좀 그 메모리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2020년 이후에 삼성전자 지수 대비 상대 주가가 평균 한 25 정도 범위에서 움직여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디램과 낸드
하락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상대 주가 저점이 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1년 정도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다운턴이 마무리된 2020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대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25 정도 범위에서 움직여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D램과 낸드 하락세로 전환한 시점에서 상대 주가 저점이 형성이 됐다. 이미 주가가 저점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지난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비슷한 상향이 연출될 수 있는데 적어도 3분기까지는 단가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 주가도 저점이 23을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니까 코스피로 비교했을 때 23을 하회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8월 13일 상대 주가 23을 거의 저점을 근접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를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3,200을 곱해서 23을 곱하면은 73,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73,000원대, 70,000원대 초입이면은 초중반이면은 거의 저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뭐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코스피와의 어떤 환산을 해서 계산했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70,000원대 초입이면은 거의 저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는 이제 애널들이 분석한 얘기인데 글쎄요 뭐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코스피랑 비교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미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주가는 이미 저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겠죠. 9개월에서 1년 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전에는 거의 동행해서 같이 갔는데 2014년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가 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환산을 한다면은 73,600원 정도 된다면 저점이고 그 가격대 근처에서는 좀 사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그 하이닉스 아까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도 뭐 만만치 않게 빠져 1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10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주봉이고요. 일봉으로 보셔도 지금 바닥에서 내려왔다. 최근에 급락했다가 98,000원대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의미 있는 거래가 터지고 있죠. 예, 보이시죠?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월봉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는 지지가 되고 있죠. 삼성은 약간 하회를 했었는데 이 선이 지지가 되면서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8만원대인데 10만원대입니다. 10만원대 지지가 됐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아직 닿진 않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은 이제 96,000원대. 그러면 이제 9만원대 중후반이면은 저점이라는 얘기겠죠. 98,000대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만원대 후반이면은 저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올해 2월로 13만원대에서 고점으로서 8월 13일 종가 101,500원까지 28% 정도 거의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PBR이 1.9까지 상승했다 현재 1.3. PBR이 이제 뭐냐면 청산가치인데 현재 주가로 이제 기업을 다 청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본다면 1.3이면은 거의 뭐 주가와 청산가치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PBR 저점이 1배를 하회했긴 했는데 2021년 ROE 보면은 2019년 20년보다 2019년에 20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다. 투입한 돈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였죠. ROE는. 그 다음에 2019년에 ROE가 4.2, 2020년에 9.5, 2021년에는 15.7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올해 이제 BPS 82,000원 기준 약 1.2배 수준인 9만원대 후반을 주가 저점에 근접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ROE는 2021년 예상 ROE가 2019년이나 20년보다 훨씬 올라가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빨리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주가가 올라올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D램 가격 하락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만 팔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인데 지금 보면 ROE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빠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9만원대, 10만원대 초반, 9만원대 후반이면 적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제로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요소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재고가 쌓여있다는 얘기고 그 재고가 그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재고 사이클이 풀리면서 주가도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실적 부분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D램 가격이나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코로나 백신의 어떤 보급이 잘 안 되면서 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동남아 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좀 균열이 생기면서 재고가 쌓였고 그 재고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 재고 사이클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은 물론 그 재고 사이클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부터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캐퍼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원대 초도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매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제가 보기엔 12만 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2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7만 원대인데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여기서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죄송합니다. 7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 사이 요까지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만약에 본다면 9만 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한 20-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7만 원대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거든요. 72,500원 저점 찍었는데 7만 5천원에서 8만 원 사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조 정도 투자이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240조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90% 정도가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가 될 것 같은데 2023년까지 3년간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사업에 240조를 신규로 투자하고 4만 명 직접 고용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개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전략 사업에 이제 전략 사업에 주도권 확보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 위한 고용 기회 창출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TSMC가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쪽에 파운드리는 뭐냐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설계가 복잡합니다. 메모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설계를 따로 하고요. 그걸 이제 팹리스라고 그러고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파운드리. 설계와 제작을 따로 한다는 얘기겠죠. 파운드리는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운드리 사업에 113조 투자 계획을 발표해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삼성의 이번 투자 계획은 TSMC와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240조 중에서 200조 반도체가 투자가 되고 M&A도 고려해서 그 제외하더라도 150조 정도는 한 3년간 반도체 사업에 투자가 예상이 된다. 삼성전자가 M&A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제 그 유럽 쪽 아니면 이제 미국 쪽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그 시스템 반도체를 치고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이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너무 낮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먹을 자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그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새로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1분기의 어떤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 작년 언택트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긴 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애플이나 구글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캐파를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메이저 기업들의 어떤 그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플라이 체인의 균열이 생기면서 재고 사이클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마일드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더라도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초입, 하이닉스는 9만 원대 후반 정도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제가 이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한 신규 추천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증권TV 쪽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증권TV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주가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 탄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 증권TV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